하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번째 중단원인 수열의 극한을 끝내고 두 번째 새로운 중단원인 급수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급수라는 말이 일단 처음 등장했으니까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급수도 극한이기 때문에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에 조사해 보는 걸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급수라는 것이 무엇인가? 급수의 뜻에는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수열이 있는데요. 수열의 각 항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것들을 덧셈 기호로 연결한 식. 그런데 이게 계속 더해져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얘를 우리는 급수라고 하고요. 기호로 표현을 한다면 시그마가 자 A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계속 무한대까지 계속 더해져 나가고 있는 이 상태. 우린 얘를 급수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냐면 급수. 그러니까 급수라고 하는 것은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도 하필이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만 먼저 구해보자 라는 겁니다. 요거 우리 근데 많이 보던 거다. 그쵸?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배울 때 시그마 처음 배울 때 얘를 보통 SN이다 라고 많이 적었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급수의 제 n항까지의 부분합이다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n번 이 급수라고 하는 것은 엄청 많이 더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부분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의 가장 키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합이거든요. 자, 급수의 n항까지의 부분합을 요렇게 부르고 우리 보통 얘를 SN이다라고 쓴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SN도 하나의 수열이 됩니다. S1 첫 번째 항까지의 합, S2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합, S3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합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값이 S1, S2, S3, SN 얘가 어떤 일정한 값 S라는 것에 수렴한다면 즉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이라는 것의 극한값이 어디로 즉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시그마 1항부터 n항까지의 AK 얘가 어디로 가냐면 S로 간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고 이 수렴하는 이 값 S를 우리는 급수의 합이다 라고 부르고요. 급수의 수렴 발산은 굉장히 간단한 게 뭐 옛날에 우리가 수열의 발산은 진동하는지 양해무하는지 음해무하는지 이런 걸 조사했는데 얘는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하고요. 발산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그 합에 대해서 급수의 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급수의 합을 구할 건데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급수 수열에 급수가 있으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과 발산을 조사를 할 때는 두 가지 스텝을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뭘 구하자? 그렇지. 부분합 SN을 구하자. n번째 항까지의 합 부분합 SN을 구한다.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부분합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의 SN 얘를 구한다. 얘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간다면 그 값이 바로 급수의 합이고 그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발산한다면 그냥 발산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이 급수의 합을 구하세요. 이제는 근데 보면 이게 수열인데 이 수열이 등차 등비가 아닌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급수는 사실 굉장히 깊게 파고들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서 수렴과 발산을 판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다루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지 않으셔도 되고요.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유형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요런 분수식, 유리식으로 되어 있는 이 아이들은 반드시 얘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얘가 우리 고1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로 변형하는 거 해당됩니다. AB분의 1, 즉 분모에 A와 B의 어떤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식은
a분의 1과 b분의 1로 떨어뜨릴 수 있는데 반드시 b-a분의 1이 곱해져야 된다. 얘는 그냥 좌변, 우변이 같아지기 위해서 오른쪽 우변을 통분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기 위해서 SN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자 그러면 여기 지금 K로 문자가 바뀌겠죠. 자 요렇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요렇게 되는데, 자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일단은 보면 얘를 주어진 이 분수를 우리는 요렇게 변형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 반드시 이렇게 부분 분수로 변형한 다음에는 K와 K 플러스 1 사이에 차이만큼이 곱해져야 하는데 두 개 차이가 1이니까 곱하나만 하겠죠. 자 이런 얘네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1부터 2, 3, 4 차례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1을 넣으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를 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근데 시그마니까 더하고 있죠. 그래 그 다음에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할 거냐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봤더니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떻게 돼? 뿔마 이렇게 다 지워집니다. 그쵸? 대칭성 있게 맨 앞에 거 살아남았으니까 맨 뒤에 것만 살아남겠다 라고 해서 SN을 정리하면 1-n 더하기 1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 번째 해야 될 일, 리미트 SN을 구할 거예요. n이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SN, 즉 지금 방금 구해낸 SN이 요거였잖아요. 요거의 극한값을 구할 건데 분모가 무한히 커져요. 분모가 무한히 커져요. 0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로? 그치, 1로 수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과 같은 요렇게 생겨먹은 아이들은 계속 더해져 나가면 1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수에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아니 더하는데 계속 무한히 더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떤 값을 향해서 수렴할 수 있느냐, 무조건 발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급수의 수렴을 정의 자체를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아무리 값을 더하더라도 아주 작은 값들을 만약에 계속 더해져 나간다면 특정 값을 향해서 수렴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도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는 발산하는 대표적인 예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금 1번 예제는 수렴하는 대표적인 예제라면 얘는 이제 발산하는 걸 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선 뭘 구하자? 첫 번째, 그렇지. SN이 뭔지를 구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다. 그쵸? 두려워하지 말고 1부터 차례차례 넣어볼게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에 2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얘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쵸? 쭉 더하면 한 번 더 해볼까요?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해가지고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요? n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또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번에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뒤에 거 얘도 지워지고요. 앞에서 두 번째 게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 두 번째 거 얘가 살아남아서 결국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n 더하기 1.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SN이 뭐가 되냐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다? 그렇지, 급수의 수렴 발산은 결국 리미트 SN이다. 부분합의 극한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 n이 무한으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은 그냥 무한으로 커지잖아요. 발산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급수가 발산한다. 양의 무한으로 발산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또 가장 문제에 적용이 많이 되고 가장 오개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급수가 있고요. 요 급수는 수열의 어떤 수열의 합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급수와 이 극한, 수열의 극한, 즉 급수와 수열의 극한 관계,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 부분합을 SN이라고 한다면
부분합의 극한값 리미트 SN이 결국 그 수렴 값이죠. 급수의 합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거는 n번째 항까지 합이 s로 수렴한다면 그 바로 직전에 sn-1도 어차피 n이 무한으로 가면 거의 비등한 값을 향해 목표점을 향해 가고 있죠. 그래서 걔도 s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지금 an이 궁금하단 말이야. 특히나 리미트 an이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 sn이 주어지면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n이 2 이상이다. 그쵸? 이건 이미 우리 수원에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리미트 an이 궁금해요. 리미트 an은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마이너스 이거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는 얘도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두 극한에 대해서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떨어뜨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자유롭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그 다음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sn-1인데 얘가 각각 어디로 s와 s로 가니까 0이다. 즉,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뭐냐면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 그 극한의 일반항의 그 극한의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을 따져보았더니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 수렴하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급수가 수렴하면 그 급수로 이루고 있는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을 구하면 걔는 반드시 0으로 수렴한다 라는 거고요. 어떤 참인 명제가 있으면 그것의 무슨 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그렇지. 대우 관계에 있는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그럼 대우라고 하는 것은 P이면 Q이다를 Q이면 P이다로 바꾼 다음에 각각 Q와 P를 부정까지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위치 바꾸고 부정하게 되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발산한다. 즉, 이 두 번째 문장은 언제 많이 활용이 되냐면 수열의 극한값을 0이 아닌 것만 보여주면 그 급수가 발산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급수를 발산하는 것에 판정할 수 있는 급수의 발산 판정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뭐냐면 주어진 1번 명제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제에 역 명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역이라고 하면 리미트 an은 P면 Q이다를 뒤집으면 Q면 P죠. 리미트 an이 0으로 가게 되면 급수가 뭐 한다? 수렴한다 라는 명제는 참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는 거예요. 반드시 참인 건 아니다 라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미트 an을 구했을 때 그게 0이 아니라면 주어진 급수가 발산하지만 0이라고 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급수가 발산함을 보이래요. 자, 발산하는 걸 보이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an이 바로 얘입니다. 그쵸? 자, 리미트 an의 값을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an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4n 플러스 1분의 n이니까 n의 1차분의 1차 개수 비교하면 4분의 1이네요. 근데 4분의 1은 0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0이 아니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교과서 36페이지 보면 두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요런 급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에 n-1제곱이라는 급수를 무한히 더했는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라고 했냐면 그랜디는 얘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에 다 지워져서 0에 수렴할 거야 라고 했고요. 자, 라이프니츠는 뭐라고 했냐면 짝수함까지 합은 0이고 홀수함까지 부분합은 1이니까 두 개의 평균인 2분의 1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두 개 다 틀린 말이죠. 자, 우리는 요 수열이 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리미트 an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리미트 마이너스 1에 n-1제곱 얘가 지금 뭐 하죠? 얘는 그렇지 1-1, 1-1이라는 진동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0으로 수렴하는 건 아니잖아.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뭐가 된다? 주어진 급수는 반드시 발산한다 라는 거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바로 급수의 성질인데요.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거 성질이랑 비슷한데 마찬가지 모두 수렴할 때만 사용 가능한데요. 극한 리미트 AN 계산하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더하기, 그 다음에 빼기,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에 대해서만 주어진 성질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곱하기와 나누기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생겨먹은 AN과 BN이 각각 급수가 수렴할 때 AN과 BN을 곱한 수열이 AN의 급수의 수렴의 합과 BN 급수의 합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요건 우리 등비급수 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건데 곱하기가 안 되면 당연히 나누기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급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급수가 수렴하는지를 발산하는지를 알고 싶으면 부분합 SN을 구해서 그 SN의 극한값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급수와 수열의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봤더니 급수가 수렴하면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대우명제인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그 급수는 반드시 발산한다. 라는 거 정리하고 열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